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18호 제16면 기사입니다. 용인 특례시 마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6년 맞춤형 복지사업 본격 시동. 용인 특례시 시장 이상일 기흥구 마북동은 마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최은숙는 3월부터 생일상은 사랑을 싣고 등 3개 사업을 필두로 올 한 해 총 9개의 특화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9개 사업은 사랑의 도시락 배달, 사랑의 밑반찬 배달, 생일상은 사랑을 싣고, 든든하고 건강한 여름 만들기, 여름방학 결식 청소년 급식 지원, 상큼한 과일로 비타민 충전, 마북동 어르신 문화 나눔 즐거운 나들이, 든든한 겨울을 위한 사랑의 김장 만들기, 겨울방학 결식 청소년 급식 지원 등이다. 모두 KCC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정 기탁금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매달 1회 도시락을 전달하는 사랑의 도시락 배달 사업은 총 23명의 대상자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위원들은 방문 시 대상자의 건강과 생활 상태를 함께 살핀다. 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15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랑의 밑반찬 배달 사업도 매달 2회 진행한다. 생일상은 사랑을 싣고 사업은 매월 생일을 맞은 대상자 2명에게 축하 노래와 함께 케이크와 생일 한상 차림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케이크는 파리바게트 용인 마북점이 후원한다. 든든하고 건강한 여름 만들기로 취약계층 30가구에 삼계탕을 지원하고 마북동 어르신 문화나눔 즐거운 나들이로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 10가구의 문화체험을 제공한다.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는 취약계층 가구 청소년 35명에게 방학 동안 선불 급식 카드를 지급하는 결식 청소년 급식 지원도 한다. 상큼한 과일로 비타민 충전은 추석을 앞두고 취약계층 30가구의 과일 세트를, 든든한 겨울을 위한 사랑의 김장 만들기는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담근 김치를 취약계층 80가구에 전달하는 사업이다. 최은숙 위원장은 2026년에 계획한 9개의 사업 중 3월부터 우선 시작되는 3개의 사업을 통해 대상자들이 식사 걱정 없이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도록 돕는 동시에 정서적 고립을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도 줄 서지 않고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할인 예매 가능.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는 장애인 정보 민간 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 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 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 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 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 사업자도 장애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 정보 민간 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 정보 민간 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과 민간 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 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 정보 민간 개방 1호 사업으로 3월 10일에 에버랜드 장애인 할인 예매 서비스가 개통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장애인도 에버랜드 이용권 구매 시에 온라인으로 예매하고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정보 민간 개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민간 개방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는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체계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정보 민간 개방은 그간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제한되었던 장애인의 여가 활동 접근성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면서 장애인이 영화 공연 스포츠 관람 등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민간 개방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17개 시도와 함께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와 17개 시도는 3월 9일 월부터 순차적으로 저소득층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2026년 평생교육 이용권,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평생교육 이용권, 이하 이용권, 은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성인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비 1인당 35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용권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성인,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장애인,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노인, 65세 이상, 인공지능, AI, 디지털 관련 평생교육 수강 희망자, 30세 이상 등이다. 2025년에는 취약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7만 7천 명, 73.3%, 을 포함하여 총 10만 4천 명이 이용권 지원을 받았으며 이용권을 지원받은 학습자의 이용권 만족도 24.93.3.25.93.5점와 평생학습 참여 의지 24.94.7.25.95.6점 가 지난해 대비 모두 상승하였다. 25년 평생교육 이용권 성과 분석 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또한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취약계층,
월 평균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참여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5년과 달리 2026 번지년부터는 청년 세대의 역량 개발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그간 제한되었던 평생교육 이용권과 국가장학금 중복 수혜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수혜자도 이용권을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2026년 이용권 지원 규모는 지난해와 동일한 11만 5천 명으로 일반 이용권, 저소득층 우선 8만 5천 명, 장애인 이용권 1만 2천 명, 노인 이용권 8천 명, 인공지능, AI, 디지털 이용권 1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달에는 3월 9일 월부터 17개 시도 중 먼저 3곳 대전, 충북, 전북 이 일반 이용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신청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시도별 공고에 따라 일반, 장애인, 노인 및 인공지능, AI, 디지털 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일반 노인 디지털 이용권 신청은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 www.rcard.kr에서 장애인 이용권 신청 별표 사인은 정부 24 누리집 plus.gov.kr에서 할 수 있다. 선정된 학습자는 본인 명의의 NH, 농협카드, 채움을 통해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35만 원, 카드 포인트를 받는다. 학습자는 이용권으로 자격 취득, 문화예술, 어학, 이미지 영상 제작 등 역량 개발과 평생학습을 위한 강좌를 자유롭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 지역평생학습관, 평생직업교육학원, 복지관 등 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지역 제한 없이 오프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하다. 이용권 사용기관은 시도별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 별표 사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와 인공지능, AI,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성인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과 평생학습 참여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국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평생학습을 통해 성장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촘촘히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년 장애 청소년 우수작품 초청전 미술작품 모집 안내 2026년 장애 청소년 우수작품 초청전 나는 나야, 아임미 가 오는 23일부터 갤러리 전시 작품을 모집한다. 나는 나야, 아임미 는 장애 청소년에게 갤러리 전시를 통해 작가로서의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시회로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와 갤러리 모나리자 산촌이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장애인부모회가 후원하고 있다. 작품 모집 대상은 미술에 재능 있는 전국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청소년이다. 모집 분야는 회화와 조소로 규격은 캔버스 기준 30호, 91cmx 73cm 이하로 제한을 한다. 타 공모전 수상작도 출품이 가능하며 1인 최대 1점까지 제출할 수 있다. 선정 작품은 5월 26일 화부터 6월 2일 화 오전까지 갤러리 모나리자 산촌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4월 6일 월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이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